안녕하세요. T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한 단어로 누르면 반도체의 붕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월 고점에서 20%가 넘게 빠지며 약세장에 들어섰고 그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인 SOXL은 딱 한 주 만에 3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건 연준도, 금리도, 관세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AI 모델 하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지난주 성적표를 냉정하게 펼쳐보겠습니다. S&P 500은 한 주 동안 1.5%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을 담은 QQQ는 4.16% 내렸고요. 다우는 0.93% 하락했는데 지수로 봐도 낙폭으로 봐도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부진한 한 주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조정 한 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밑을 열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S&P가 1.5% 빠지는 동안 반도체 지수는 10% 넘게, 한국 증시를 3배로 추종하는 코어는 한 주 만에 34% 넘게 무너졌어요. 같은 시장 안에서 지수는 감기 몸살인데 반도체만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이게 지난주의 핵심입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붐비던 딱 한 자리, AI 반도체 쏠림 하나가 풀린 거예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나스닥 100 안에선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겉보기엔 대량 학살 같지만 S&P 500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담은 평균적인 종목은 이번 주 오히려 지수보다 잘 버텼습니다. 왜 이런 착시가 생길까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100은 위쪽 소수의 AI 대형주가 지수 무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가 흔들리면 지수 숫자는 크게 출렁이지만 그 아래 수백 개 종목은 멀쩡한 경우가 생겨요. 지난주가 정확히 그 그림이었습니다. 무너진 건 시장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시장을 끌고 온 바로 그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공포라기보다 값비싼 쏠림의 청산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통째로 무너진 게 아니라 가장 붐비던 한 자리가 풀린 것뿐이라는 이 구분은 3배 나스닥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와닿습니다. 나스닥 100이 한 주 4.16% 빠지는 동안 그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TQQQ는 12% 넘게 빠졌으니까요. 3배 레버리지의 숙명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3배 나스닥을 향한 심리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공포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중 일부는 6월 초부터 빠진 이 자리에서 오히려 한 번에 담을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던지려는 사람과 그 공포를 기회로 읽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내내 계좌를 몇 번씩 새로 고침하며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지난주 시장의 온도입니다. 그럼 그 엔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이 지난 금요일 킴 K3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파라미터가 2조 8천억 개로 공개된 가중치를 쓰는 모델 중에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벤치마크에서 여러 미국 선두 모델을 따라잡거나 앞섰다고 보도됐고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이미 한번 겪은 장면입니다. 작년 1월 딥시크 충격 기억하시죠? 중국 연구소가 훨씬 싼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하루에 수천억 달러를 날렸던 그 사건. 시장은 이번 킴 K3를 곧바로 딥시크 2탄으로 읽었습니다. AI 작업 하나 돌릴 때마다 엔비디아 GPU를 산더미처럼 쌓아야 한다는 그 전제, 그게 또 흔들린 거죠. 그런데 이번엔 딥시크 때 없던 새로운 칼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샷은 킴 K3가 사람 손을 전혀 대지 않고 48시간 만에 반도체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같은 회사의 유료 설계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공짜로 풀린 오픈소스 도구만으로요. 여기서 시장이 진짜로 겁을 먹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그 통행료를 수십 년간 독점해온 두 회사가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통행료를 AI가 우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뜨자 지난 금요일 케이던스는 9.5%, 시놉시스는 7.9%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지수보다 설계 소프트웨어가 더 세게 맞은 하루였어요. 설계 도구를 파는 쪽이 가장 안전하다는 통념이 그날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킴 K3가 설계한 그 반도체는 구형 공정의 아주 단순한 칩이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AMD가 AI 가속기를 찍어내는 최전선은 3나노, 2나노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나 뒤처진 데모예요. 그 미세 공정 영역에서는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의 도구가 여전히 깊이 박혀 있고 오픈소스로 대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프랑스계 투자은행 BNP는 이 급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회사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 시장이 처음으로 그 해자의 값을 다시 매기기 시작한 하루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킴 K3의 전체 가중치는 오는 7월 27일에 공개될 예정이라 그 전후로 이 논쟁은 다시 한번 가격에 실릴 겁니다. 킴 K3만 놓고 보면 일회성 뉴스처럼 들리지만 지난주 반도체를 짓누른 건 중국발 압박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주에 또 다른 중국 소식이 조용히 깔렸어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창신 메모리가 올해 1분기 매출을 700% 넘게 키우며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이 지키던 메모리 시장의 판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AI 설계 도구에 이어 메모리까지 중국이 반도체 자립의 여러 전선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림이 겹친 거죠. 여기에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다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에치드가 기업 가치를 4배로 키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향한 도전이 중국뿐 아니라 사방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지난주 반도체가 맞은 매는 단발성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 여러 압박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지난주 무너진 건 넓은 의미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정확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였다는 점이에요.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사이버 보안주는 오히려 강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한 주 8% 넘게, 지스케이터도 5% 넘게 올랐어요. 네트워크 장비주 시스코마저 지난 금요일엔 2% 반등에 마감했고요. 킴 K3의 공포가 진짜로 겨눈 건 AI가 대체할 수 있어 보이는 설계도구였지 소프트웨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를 흔든 두 번째 충격은 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몇 주째 우리가 계속 지켜봐온 바로 그 변수, 중동입니다. 주말 사이 상황이 한 단계 더 올랐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란의 미소 공격으로 요르단의 한 공군 기지에서 미군 2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곧바로 이란의 새로운 공습으로 응수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서로 간의 타격전이 미군 사망자가 나오는 국면까지 온 거예요. 미국은 그 전날인 목요일 이란 반달 아바스 일대의 다리 여러 개를 이미 폭격한 상태였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풀릴 실마리 없이 주말로 넘어갔습니다. 시장은 이걸 유가로 가격을 매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WTI 원유는 바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서며 한 주 동안 두 자릿수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원유 ETF인 USO도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했고요. 그 결과 지난주 S&P 511개 업종 가운데 에너지가 약 5% 상승으로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도 소폭 올랐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내리는 와중에 에너지가 단연 돋보였던 거죠. 여기에 무게를 더한 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가 충격이 왔을 때 정부가 꺼냈을 완충장치가 예전만큼 두껍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튀어 성장주가 눌린다는 사슬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소폭 내려 한 주를 마쳤습니다.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성장주가 맞은 매는 금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경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죠. 유가와 반도체, 이 두 충격은 서로 다른 원인에서 왔고 하나의 인과로 묶으면 오히려 그림이 틀어집니다. 금값도 참고로 지난주 2% 남짓 밀렸는데 이건 달러와 실질금리 같은 실제 동인으로 움직인 결과지 이번 유가나 중동 상황과 엮을 신호는 아닙니다. 이제 빅테크가 이 폭풍 속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 가볍게 훑겠습니다. 지난주 Magnificent 7은 뚜렷하게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는 애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5.8% 오르며 빅테크 중 사실상 유일하게 강했고 7월 들어서만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AI 설비 투자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이번처럼 AI 지출에 대한 의심이 시장을 때릴 때 오히려 대피처처럼 작동한 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3% 오르며 비교적 잘 버텼고요. 반대편엔 AI 설비 투자에 깊이 엮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주 3.9%, 알파벳은 2.9%, 메타는 3.5%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거의 제자리였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약했습니다. 한 주 6.6% 하락으로요. 지난주 빅테크의 승패를 가른 건 AI 자본 지출 노출도가 큰 축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흔들린 테슬라는 자본 지출보다 실적 눈높이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예외였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쪽이 맞고 아낀 쪽이 대피처가 된 한 주였어요. 빅테크와 별개로 반드시 따로 챙길 종목이 스페이스X입니다. 지난주 스페이스X 주가는 한 주 11% 가까이 빠지며 지난달 상장 이후의 공모가 아래로 이틀 연속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13번째 스타쉽 로켓 발사가 발사 시간 안에 취소된 것도 투자 심리를 눌렀고요. 다만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의 AI 계획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로켓 회사가 국방 AI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업을 넓히려는 그림입니다. 상장 직후에 흥분이 빠지면서 지금은 실적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넷플릭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6.6% 내렸고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7%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몇 주째 꺾이던 흐름이 지난주 실적으로 한 번 더 확인된 거죠. 넷플릭스는 2분기 매출 12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13% 넘게 성장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을 11.7%로 제시했는데 이건 2023년 말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시장은 지금의 숫자가 아니라 둔화되는 속도에 반응한 겁니다. 한때 시장의 성장 대표주로 불리던 넷플릭스가 이제는 성장률이 두 자릿수 초반으로 내려앉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 분기 실적이 아니라 성장 이야기 자체가 무게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지난주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압축합니다. 실적이 예상을 넘어도 앞날에 조금이라도 그늘이 지면 가차없이 팔렸어요. 대표적인 게 수술 로봇 회사 Intuitive Surgical입니다. 지난주 2분기에 조정 주당 순이익이 $80센트로 예상치 $51센트를 넘겼고 매출도 28억 9천만 달러로 19% 성장하며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난 금요일 하루에 14% 폭락하며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올해 시술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 건강보험제도 변화로 선택적 수술 수요가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였죠. 실적을 이겼는데도 앞날의 눈높이를 살짝 낮췄다는 이유로 시가총액의 7분의 1이 하루에 날아간 겁니다. 지난주 시장은 회사가 확실히 안다고 믿었던 것들을 오히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다면 이제 이번 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의 모든 의심이 실제 숫자와 맞부딪히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Magnificent 7의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문을 열거든요.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미국 수요일 장 마감 뒤에 알파벳과 테슬라가 빅테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하필이면 AI 지출의 상징인 알파벳과 지난주 가장 약했던 테슬라가 첫 타자예요. 시장이 방금 AI에 쓰는 돈의 값어치를 의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그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성적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쓰겠다고 안내하느냐, 그 한 줄이 지난주 반도체 공포를 가라앉힐 수도 다시 짚힐 수도 있습니다. 빅테크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실적 일정이 빽빽합니다. 한국 시각 화요일 밤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금요일 새벽에는 인텔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빅테크 중 가장 약했던 데다 실적 눈높이 자체가 낮아져 있어서 숫자보다 로보택시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안내 한마디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겁니다. 이번 주에 인텔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 리서치, KLA, 퀄컴, ARM 같은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반도체를 향한 의심이 극에 달한 바로 이 시점에 그 반도체 회사들이 직접 숫자를 들고 나오는 구도예요. 특히 인텔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맞서는 미국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킴 K3와 창신 메모리 소식이 겹친 국면에서 그 실적과 안내가 평소보다 무겁게 읽힐 자리입니다. 킴 K3가 던진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온라인 논쟁이 아니라 이 실적들에서 나옵니다. IBM과 통신사 T-Mobile, 방산의 RTX, 베라이zon까지 대기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물가지표나 연준회의 같은 큰 경제 이벤트가 없는 주라 시장을 움직이는 건 오롯이 실적과 유가가 될 겁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미 멤버십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소동의 밑바닥에는 시장이 몇 달째 씨름해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AI에 쏟아붓는 그 막대한 돈이 과연 값어치만큼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지난주 한 시장 분석은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 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라고 짚었습니다. 킴 K3는 그 의심에 불씨를 하나 더 던졌을 뿐 없던 논쟁을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논쟁은 전에도 여러 번 고개를 들었고 지난주엔 한층 또렷하게 가격에 박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정반대 각도의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주 반도체가 휘청이는 동안 평균적인 종목은 오히려 지수를 앞섰는데 한 매체는 이걸 소수 대장주에 쏠려있던 장이 넓게 퍼지는 오히려 건강한 신호로 읽었습니다. 소수의 AI 대형주가 시장을 통째로 좌우하던 구조가 조금 풀리는 것이 길게 보면 시장의 바닥을 넓힐 수도 있다는 관점이죠. 다만 마냥 건강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 개선 새로 신고가를 찍은 종목보다 신저가로 주저앉은 종목이 2배 넘게 많았거든요. 같은 한 주를 두고 위험 신호와 건강 신호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지금 이 국면의 진짜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일수록 시장 전체를 하나의 잣대로 뭉뚱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만 봐도 반도체는 중국 경쟁에, 에너지는 중동 공급 공포에, 넷플릭스와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각자의 실적 눈높이에 반응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인 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으면 정작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반도체를 든 분은 이번 주 반도체 실적을, 에너지를 든 분은 유가와 호르무즈를, 지수 전체를 든 분은 목요일 새벽 알파벳의 안내를 각각 지켜보시면 됩니다. 같은 하락장이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봐야 할 시험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기의 시작인지
아니면 작년 딥시크처럼 겁을 먹었다가 다시 담을 자리인지 저는 아직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정면으로 갈려 있습니다. 반도체가 30% 빠지는 걸 보고 지금 한 번에 다 담을지를 두고 진지하게 저울질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더 빠진다며 손을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 반도체 급락을 무너지는 신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오랜만에 온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주 시장이 답을 주는 첫 순간은 두 번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열리는 유가 선물이 중동을 어떻게 읽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이 AI 지출에 대한 의심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관문을 지나면 지난주에 재평가가 과했는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겁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이번 주 안에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실적이 하루씩 나올 때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갈 테니 조급하게 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번 주 실적이 그려낼 큰 그림을 차분히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난주를 정리하고 이번 주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도 함께 잘 넘겨봅시다. 감사합니다.